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낙연 후보 쪽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, 이어서 이낙연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자, 그간의 과정,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좀 총정리가 필요해서요.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강병원 의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당무위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? 상당히 좀 진지했습니다. 그래요? 뭐 이렇게 경론이 예상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요. 경론이라기보다는 다들 우리 당이 대선 승리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당무회의였기 때문에 다들 진지했고 좀 수기하고 숙고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근데 어제 박수 통과했다면서요? 이게 그 의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네.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그 해당 당규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문제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? 이것을 추인하는 것을 의견을 한 겁니다. 네. 하지만 향후에 이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개정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막 이렇게 경론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러한 그 특별당규 해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는 게 필요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. 아무튼 뭐 이낙연 후보가 이제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재론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문제의 화근은 그 특별당규 59조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개정 필요성은 어제 당무위에서도 제기가 됐다고 하던데,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개정할 건지 계획은 나온 겁니까? 이 당규 개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내년 8월일 겁니다.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선 투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논쟁이 더 촉발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런 경우까지 없도록 이 그 사퇴 이전의 득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걸 무효표로 할 것인지 이건 또 총 득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명쾌하게 하는 당규 개정 작업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 이루어지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거죠. 맞는 표현이십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, 이건 지금 당에서 어떤 입장입니까, 이거에 대해서는? 이거는 무슨 이낙연 캠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지지자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? 네. 뭐 가타부타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. 저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입장문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를 담으셨다고 봅니다.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됨을 축하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리고 또 하나,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것은 결국은 민주정부 4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이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하고 좀 그 대화는 좀 나눠 보셨어요? 저희 당 사무총장과 그 이재명 캠프의 조정식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셨나요? 두 분 간에 이렇게 실무 논의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. 논의들을. 그래서 어쨌든 통합과 개방이라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의견들을 다 통일되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되셨지 않습니까? 또 본인 스스로도 변방의 장수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반드시 외연화가 필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체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통합과 개방의 원팀 선대위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.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라도
이재명, 이낙연 이 두 분의 우리 당의 큰 정치 지도자들께서 조만간 네. 함께 만나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손잡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입니다. 혹시 그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이제 승복 선언이 나왔잖아요. 네네. 그 뒤에 당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는 좀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? 아직은 아닙니다. 전혀 아직 그 이야기를 예. 꺼낸 건 아니고요. 네, 제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지도부 차원에서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요. 네.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의 사무총장과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 간의 이 선대 구성 문제에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양 캠프 간에 약간 어떤 이제 그 감정이 내비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된다면 일단 이거를 좀 푸는 자리를 당 지도부에서 마련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? 저는 어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 통 크게 입장을 발표해 주셨고요. 그 네. 이후에 이제 서른 의원께서도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, 네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당내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갈등은 해소하고 가는 겁니다. 네,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지자분들도 함께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중앙선대위 구성 방안은 이제 논의는 시작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뭐 좀 얼개는 좀 나왔습니까? 아직은 없습니다. 그래요? 예를 들어서 유시민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유시민 어떤 이사장의 뭐 지지 내지 합류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는 그 목소리도 있었는데 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뭐 선대위 합류라든지 지원 이런 걸 요청할 계획도 있습니까? 아직까지 논의는 된 것은 없습니다만, 네. 이제 좀 함께 최고위가 열고 하면서 승리로 가는 길에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좀 약간 결이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. 어제 그 대장동 TF하고 고발사주 TF 단장이 지정이 됐죠? 네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F가 가동이 되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한번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당 차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왔다고 자평하십니까? 이 문제 지금까지는 좀 당이 뭐 전면에 나서서 하기는 조금 부족했고, 네.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당도 서포트하는 형태 아니었습니까? 네. 이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당 차원의 이 국민의힘 토건비리 척결 TF를 만들어서 네.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돈이 흘러간 거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드러난 걸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돈은 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연관돼서 이름 떠오르는 사람들 보면 죄다 국민의힘 쪽으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혹여라도 이게 무슨 그 유동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그 개발업자들과 국민의힘이 주 몸통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저희 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. 지금 네네.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문제로 해석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질문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부분들이 있다면 경선 과정이 진행됐었더라도 당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싶은 문제의식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경선 중이다 보니까 참 애매하게 좀 저희들이 좀 스탠스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당이 좀 이 부분에 TF까지 만들지 않습니까?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.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주도적으로 제기를 했던 뭐 이건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당 내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? 아마 이제 뭐 서른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몇 차례 하시는 게 있었는데요. 저는
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예. 손은 의원님께서도 뭔가 뭐 들으신 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철저하게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요. 하지만 결국은 모든 범죄의 이런 비리 사건의 핵심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셨습니다. 단 1원이라도 뭐 책임질 일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. 이재명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땡큐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면 땡큐입니까? 저는 뭐 윤석열이 되든 뭐 홍준표가 되든 저희는 충분히 네. 박빙의 승부에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정말 무슨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일까 생각할 정도로 괴기스러운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? 괴기스럽다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말씀이세요? 손바닥에 왕자를 끼고 나오시고 바로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서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천공 스승이라는 분을 또 멘토로 모시면서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저 정도 수준인가라고 정말 의아해하고 괴기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발언 하나 하는 게 뭐 호남은 뭐 민주당의 나발이었다, 뭐 대구 밀란 발언이다, 뭐 이런 발언들 자체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철학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이어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저희 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